네 번째 여러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할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이미 딥시크 때문에 좀 지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딥시크의 주역들이 오늘 한국에 갑작스럽게 방한하여 이재용도 만나고 최태원도 만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뭔가를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또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합류를 시킬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넣어서 여러분께 다시 이야기할게요. 물론 스타게이트는 또 수혜주 피해주가 나뉘는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여기에 또 우리의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될 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 발표라는 IR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이 매수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취득하여 가점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자회사 형태로 편입을 하는 형태로 되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행보를 한 2주 이상 했죠. 그렇게 행보하다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20% 가까이 오르고 둘째 날에 오르고 오늘까지 또 오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금 계좌 수익률이 100%가 넘으셨을 겁니다. 계속 보유하세요. 계속 보유하셔서 수익률은 더 극대화시키시고요. 삼성전자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날에 동시에 현대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는 수년 전에 미국의 로봇 개발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쌍벽을 이루는 전 세계적인 로봇 기업입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로 세계 로봇 대회에서 1위를 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자, 이 두 로봇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겠고 인간에 근접한 로봇을 만들어내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아트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것이고 그걸 우리 현대차 공장에 투입해서 이제는 로봇이 일하게 만들겠다. 지금까지 로봇은 로봇팔입니다. 산업용 로봇. 근데 이제 진짜 움직이는, 근데 영상을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진짜 로봇이 무거운 철근을 빼고 집어넣고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동하면서 이게 진짜 나 지금 CG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랍니다. 시범을 그 정도까지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 이걸 몇 년 안에 3년에서 5년 안에 적용을 해서 시제품으로 만드는 건 3년 5년 안에 양산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회사에만 적용한 로봇을 만들 건데 앞으로 다른 회사도 쓸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이 한국인이 사장인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로봇 있죠. 그게 다 원조가 베어 로보틱스 제품입니다. 근데 그걸 흉내낸 중국 저가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로봇주들이 제가 예상해 드리는 것처럼 2차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로봇이 이제 다시 상승하니까 이게 파동이 끝이 아니다. 또 계속 뉴스는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했고 로보티즈와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들 두 개 또 급등을 합니다.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죠. 로봇 기업이 이제부터는 2003년도 여름에 상승했던 것은 기대감. 기대감으로 2년 전에 급등했다면 25년도에 지금 로봇의 주가 상승은 이제 실적 가시감이죠.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죠. 메가 트렌드가 되는 산업들,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가 되는 산업들의 주가는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급등, 두 번째는 실적 가시화로 급등,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적의 폭발적인 실적 증대로 세 번째 급등한다 했습니다. 맞나요? 네. 2차 전지가 지난 2023년 여름에 로봇 기업하고 같이 올랐을 때 그때는 실적 가시화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실적 가시화인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RS 오토메이션, SBB 테크. 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SPG, 액추에이터는 RS 오토메이션이니까 이 세 개는 세트입니다. SBB 테크는 지도 감속기 한다고 깜짝거리는데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습니다. LG전자의 로봇 관련 기업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고요? 아니요. 지금 왜 사면 안 되는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미국의 금리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본 중앙은행은 0.5%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하가 아닙니다.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인하 분위기인데 일본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또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또 엔화 가치가 또 떨어지면서 자, 여러분은 이제 일본 여행을 하기가 또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이 금리 인상할 때는 지난 8월 달에 난리도 아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생기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데 지금은 그때는 기습적으로 했고 지금은 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0.25% 낮춰서 6개월 연속 금리를 낮춰서 드디어 3%대로 떨어졌습니다. 5%가 넘던 걸 3%까지 6개월 동안 낮춰버렸습니다. 캐나다는 반대로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뭡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파월은 이번에 FOMC에서 난 그렇게 요청받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그러면 나는 요청받은 적도 없고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왜? 시중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들이 그리고 기업들의 대출이자의 부담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경제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은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주택의 렌탈료는 떨어지고 석유 가격도 안정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관세 전쟁을 트럼프의 정책대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물가 인상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레리 핑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핑크 속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를 운영한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사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같은 저와 같은 이야기로.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는 또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하겠다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 저는 트럼프가 자신이 하고 있는 두 정책 자체를 모순된 정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다면 뭐가 올라간댔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고, 제품 가격들이. 그럼 물가가 인상된다면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물가를 낮추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하면 독약이 된다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으면 뭘 안 해야 됩니까? 관세를 인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저는 이게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도 금리 인하를 못한다. 앞으로 금리는 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만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화 유출이 생기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난주 추천 종목 리뷰하면서 새롭게 신규 추천할 종목은 뭔지를 또 한 번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빨간색은 뭡니까? 아니요, 수익 실현. 파란색은 손절입니다. 자, 우선 화장품주 APR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이미 매도하셨죠? 자,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강밴드 제가 추천한 종목은 매도입니다. 대신에 아까 앞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오션, 자, 그리고 하나엔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저는 같이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린솔루션은 저항선을 돌파 못한 상태에서 크게 추세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것 좀 이따 차트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코롱티주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쉬는 동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부진하던 뭐도 보로노이도 오늘 드디어 수렴 후 발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종목이 너무나 좋은 위치입니다. 어제는 코롱티주진이 다 떨어질 때 뭐 했습니까? 얘는 저점 대비 9% 가까이 올렸습니다. 얘는 어제 다 9% 가까이 올리니까 오늘은 쉬고요. 어제 알테오젠이 한 5점 몇 프로, 6% 가까이 떨어졌죠? 오늘 알테오젠이 또 그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얘가 미쳤습니다. 3.7% 올랐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시간에서 오른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양식품 좀 밀리긴 했지만 길게 보고 가져가겠습니다. 재건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건 손절입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안 가냐고요? 트럼프가 푸틴을 만난다는데 안 만나요. 푸틴 만나서 뭐 하겠다 했습니까? 네, 종전을 바로 이야기하겠다. 푸틴은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러면서 했는데 푸틴을 안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연휴 동안에 분명히 만날 것이다 했는데 안 만났어.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나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도 금액은 크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익이 좀 맞다가 떨어지니까 좀 아쉽긴 하죠. 자, 그런데 아니야.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건을 해야 되고 오늘 또 여러분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서 아니 난 좀 그러면 조금 손실을 더 감수하더라도 좀 더 길게 보고 가져가 볼래? 라고 하시면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매수했던 이유와 스타일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매수할 겁니까? 보유하실 겁니까?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손절을 좀 하세요. 손절을 좀. 뭐 떨어지면 다 보유하고 오르면 다 팔고 싶고. 자, 일단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Y 스틸텍이 특히나 차트가 좀 많이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첫째 주에 했던 BHI 글로벌 텍스 프리 중에서 BHI는 익절 맞죠? 네. 이미 하셨죠? 네. 안 하신 분 또 그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월 24일, 12월 10일에 추천했던 종목은 다 익절하고 손절하고 다 했고 하나 남았죠? 카페24. 이건 오래전부터 추천했고 12월 10일 날 다시 추천했습니다. 12월 10일 날 다시 추천했습니다. 맞습니까?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 동안. 얘가 미쳤죠. 얘가 미쳤죠. 카페24. 12월 10 10일. 50% 딱 50%. 네, 딱 50% 수익 났네요. 더 가져가십시오.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혹시나 지금 익절하신 분은 네, 나중에 눌림목에 다시 공략을 노리셔도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AI의 최대 수혜주도 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카페24 그대로 들고 갑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17일. 뭐 이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가야겠습니까? 팔아야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얘도 12월 요때 추천했네요. 그죠? 자, 지금 12만원대, 13만원대 추천해서 지금 2배가 넘었습니다. 12월 17일. 자, 보입니까? 요때입니다. 사셨으면 13만원대, 12만 7천원에 사셨습니다. 네, 한 달 반에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 한 달 반에 거의 2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작전주 테마주도 아닙니다.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시총이 높은 우량주예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아직까지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17일에 한 번, 그리고 12월 30일에 또 추천했죠? 그때 SPG하고 SP비테크, CMS까지 같이 추천했습니다. 자, 12월 31일은 왜 다시 추천했습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도 이 가격에도 제가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자, 이때입니다. 오르고 나서 이 추세를 잡았을 때 맞나요? 그럼 12월 31일에 추천해 요때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날 상한가도 사도 된다 했습니다. 제가
이건 또 갈 거니까 사도 된다. 그걸 또 믿고 12월, 30일 또 사신 분은 여전히 요만큼 또 수익이 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이 요때는 안 사고 대부분 상한가 가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때 그래도 김정비 지점장이 사도 된다니까 요때 사셨겠죠. 그럼 수익률이 지금 50%에서 60% 선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일찍 사셨어야 됐어요. SPG, SBB테크, CMS 다 그대로 보유하겠습니다. 자, 특히 대체제로 SPG를 하신 분이 있는데 레인보우 대신에 대체제로 SPG 못 버텨서 파셨죠. 분명히 못 버텨서 또 팔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수익 실현을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가 뜨면 SPG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SPG의 감속기, 그러니까 레인보우의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SPG입니다. 자, 그러니 일단은 믿고 한번 대신에 역시 근데 1등주, 2등 중에서 뭐 사야 됩니까? 네, 역시 비싸도 1등주를 사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마린솔루션은 매도하라 했고요. 파마리서치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비슷한 기업으로 파마리서치, 원텍, 그리고 클래시스 추천했는데 미용기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가져가시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유한양행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손절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하나마이크론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네, 딥시크 사태, 네, 이 여파로 차트와 모든 모멘텀이 깨져버렸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똑같습니다. 차트, 테크윙도 차트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흐름이 갑자기 뭐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깨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탈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경동나비엔 또 파란색인데 잘못했다. 자, 그리고 경동나비엔 또 매도하셔야 됩니다. 경동나비엔 또 파란색인데 표시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경동나비엔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저하고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중간에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기준선을 잡고 매도하시라고. 경동나비엔 어떻게 됐어요? 11선 또는 21선. 이 부분이 무너지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보유하고 계시면 안 돼요. 실적 보고 들어갔는데 이 종목 실적 발표 어떻게 됐나요? 네, 컨센서스를 미달했습니다. 실적이 이만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한 7, 8% 실적이 좀 미스났습니다. 그걸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올라간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 이유가 깨지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가 사라지면 버리라고. 자, 이유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손절입니다. 이건 오늘 제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이 선이 깨졌을 때 특히나 이거 뭐 보고 한 겁니까? 실적 주도했고 고점에서 이렇게 산 것들은 항상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 만큼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경동나비엔까지 손절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대로 가져갈 거고 여전히 좋은 거 보이시죠? 슬금슬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2025년 1월 14일 날 JYP 엔터하고 엔터주 다 아무거나 취향대로 골라라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브 본다고 했고 자, 좋습니다. 다 좋아요. 특히나 제일 좋은 종목은 어떤 겁니까? 하이브 지금 전고점 제가 정해놓은 저항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YP도 흐름은 좋습니다. 둘 다 제가 정해놓은 저항선에 부딪힐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갖고 있으면 갖고 가시고요. 신규 매수는 금지입니다. 지금은 요 선을 종목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지금 돌파하면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iPML SC 잠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종목이라서 간세 정책의 수혜주인 화장품주라서 그렇습니다. 원택도 마찬가지고요. 1월 14일 날 SOS 스틸텍 추천해 드렸는데 다시 추천했죠. 아까 말한 관점으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1월 21일 우리 지난 수업이죠. 비보존, 알테오젠, 글로벌 텍스프리,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기 뒤에 몇 가지 격가지로 LS 일렉트릭, 하나엔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비보존, 알테오젠, 글로벌 텍스프리, 에코프로 BM 다 보유입니다. 특히 1월 21일 날 이 수업 듣고 알테오젠 사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날부터 급등한 거 알고 계시나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뿌듯했던 게 알테오젠 1월 21일 말씀드리고 네, 이때부터 5%씩 급등했습니다. 아침에 사셨으면 이날 오후 1.46, 4.32, 2.6, 5.1, 6.0 이래가지고 요 수익을 고스란히 다 먹었을 겁니다. 지금 한 20% 수익은 나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저항선을 다 돌파한 상태에서 그 다음 위로 전고점 트라이를 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놔두고 가면 됩니다. 털리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 돌파하면 또 다른 새로운 영역 70만원대 보러 가겠죠.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께 뭘 알려드렸어요? 웬만하면 제가 목표가 설정 잘 안 하잖아요. 코롱 티슈즈는 목표가 얼마로요? 10만원. 알테오젠은요? 70만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익절하는 법, 손절하는 법 앞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 때 목표가를 설정하는 종목이 있고 추세를 보고 익절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저는 지금 이걸 목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니 한번 더 봅시다.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지점장님이 딱 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올랐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일 자신 있게 이제부터 밑으로 안 오고 돌파할 테니까 갖고 계시라고 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차트와 대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이 또 뭐였습니까? 이날 추천했던 종목은 여러분 글로벌 텍스프리도 여러분에게는 뭐지 싶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무상증자를 반영이 안 된 차트거든요. 지금 여러분 MTS를 보면 다 올려서 저항선까지 다 올려놨죠.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권해드렸던 날이 1월 21일, 자 1월 22일 네, 이때네요. 이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올 때 기분 너무 좋으셨죠? 네, 그리고 다 돌파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추세를 새로 만들고 가니까요. 게다가 조금 있으면 경영권 분쟁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지금 VIP 투자자문이 이걸 계속 매수합니다. 10% 이미 넘었는데도 야금야금 모으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실적은 좋고 경영권 분쟁까지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리에 외국인이 흘러넘치고 올리브영에 외국인이 가득 차 있으면 글로벌 텍스프리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올리브영 매출의 몇 프로를 먹는다고요? 3%요. 올리브영이 장사 잘 되면 얘는 그냥 자판기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사람도 없어. 자판기 설치해 놓고 3%씩 먹는 거예요. 자, 비보전.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을. 이건 개인이 못합니다. 이 종목에 있는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요. 한번 그대로 보유해서 양봉이 빵 하고 뜰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빵 떠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뜨는 것은 여러 번 바운스를 줍니다. 이렇게 힘을 모았거든요.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게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이 또 관세 정쟁 더 이상 나쁠 게 나올 게 없다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관세 이야기가.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보유하겠습니다. 얘는 저점이라서 손절 라인 좀 여유를 두고 지금 이걸 건드리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실제로 관세에 유예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GM이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에 배터리 받고, 그러면 GM 자동차가 미국에서 엄청 비싸져 버려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 뉴스 사라지면 다시 오를 테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봅시다. 자, 그리고 격가지로 알려드렸던 LS 일렉트릭. 이것도 드라마틱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이만큼 올랐다가 뭐 때문에 빠졌습니까? 피해주라고. 딥시크 피해주라고 또 빠졌다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관점이 딥시크의 피해주가 아니라 저는 수혜주로 보인다 했죠. LS 일렉트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 보세요. 같은 변압기 기업인데 효성중공업 보세요.
오늘 14% 올랐습니다. 변압기는 물론 실적이 또 좋게 나온 것도 있어요. 변압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나 현대일렉트릭하고 달라요. 얘들은 아직까지 수주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그리고 LS일렉트릭이 이제서야 미국에서 주문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테슬라한테,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한테 주문받기 시작했고 이런 거니까 이거 조금 길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간다? 이까지 열어두세요. 변압기 관련기 중에서 유일하게 못 오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하나오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선주 다 갈 때 힘 모았다가 나중에 빵 터지는 거죠. 자, 하나오션이라니까 하나오션을 찾다. 하나엔진. 제가 완성 조선주는 버리더라도 부품주를 한번 관심 가져보라 했죠. 그 중에 추천한 게 하나엔진입니다.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보유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번 주 추천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주 추천주는 없었어요. 냉정히 말해서 이번 주는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좋은 놈은 우리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오늘 올랐던 놈들, 어저께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 주고 있는 놈들, 추세가 좋은 놈들 보면, 네, 바이어. 맞죠? 그리고 로봇. 그리고 오후 늦게 다시 조선주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거 다 우리가 갖고 있거나 투자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라서, 뭐, 새롭게 추천할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또 추천할 만한 종목이 뭘까? 자, 아직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하이브나 아모레퍼시픽 정도로 해야 될까? 근데 하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위에 지금 저항이 있어요. 저항 매물대가.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 추천하면 또 눌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도 들어요. 아모레 어제 눌림 잘 받고 어제 크게 눌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시 올려놔서 차트만 보면 와, 아모레 차트는 차트의 정석이에요. 진짜 차트의 정석. 올렸다가 행보했다가 눌러주고 올리고 올렸다가 눌렀다가 11선만 부딪히면 올리는 자리. 차트의 정석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사도 될 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천했을 때랑 거의 같은 가격.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더 볼까? 하이브를 또 볼까? 이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기존 추천주 중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비보존을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갑자기 지금 늦게 뛰어드시면 글쎄요. 왠지 노미경님이 사면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자, 그 다음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다 안 했다? 별로 이번 주에는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안 보였다. 왜? 보르노이가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바이오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보르노이가 알보리 삼총사 중에서 드디어 여러분 차트 너무 완벽한 차트잖아요. 수렴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수렴을 하고 나서 발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알보리 원래 자체로도 좋은 기업인데 게다가 수렴 후 발산, 게다가 제가 정해놓은 이 저항선을 돌파라, 지지선으로 삼고 돌파다. 와, 이거 알테오젠이 얼마 전 모습이잖아요. 알테오젠이 얼마 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보르노이 추천하고 싶고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너무 좋아요. 기관 외국인 다 사요. 이거 보르노이 이만큼 할 때 이렇게 샀는데도 보르노이는 그동안 안 올랐다가 오늘 올랐거든요. 알테 한번 볼래요?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와 미쳤구나 알테오젠. 도대체 20만 주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와 4천억을 샀어요. 자, 그래서 보르노이도 하고 싶어요. 그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포트에 바이오주가 너무 적다. 그런 분은 보르노이 추천할게요. 보르노이. 근데 이미 바이오주를 갖고 있다. 이거는 왜 추천 안 하냐면 알테 밀리면 보르노이 밀리면 알테도 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밀리니까 포트의 분산을 위해서는 또 바이오주를 너무 많이 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를 많이 갖고 있는 분, 특히 알테오젠 갖고 있는 분은 노미랬다. 알테오젠 갖고 있는 분들은 보르노이 하면 안 돼요.
둘이가 같이 움직여요. 둘이가 같이 움직여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사라? 알테를 더 사야 돼요. 그러니 알테를 갖고 있는 보로노이 하면 안 되고요. 뭐 없는 분은 알테가 없다. 그러면 보로노이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종목은 조금 애매하죠. 자, LS 일렉트릭 다시 추천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같은 논리.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굳이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좀 더 해서 이거는 조금 안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하나에 그냥 집중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닌데,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게 왜 애매할까요? 네, 못 들었어요. 이게 박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돌파가 보이면 그때 이야기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공식 추천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보로노이, LS 일렉트릭. 새로운 놈은 보로노이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종목은 OE솔루션입니다. 원래는 스타게이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스타게이트를 이야기하면 통신기기 관련주가 스타게이트 수혜주입니다.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천하는 게 OE솔루션입니다. OE솔루션이 5G 장비 회사입니다. 자, 이때 보면 최고가가 2020년대입니다. 2020년대 이때 뭐냐면 우리나라 5G 처음 도입돼가지고 5G 광고 엄청 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금제도 엄청나게 비싼 거 쓰고 이럴 때인데 이때 미친듯이 가격 올랐다가 그 후로 5G 통신 장비 그 네트워크를 설치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5G가 아니라 그러죠. 요금은 5G 내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LTE 속도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5G 돈 투자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I 인프라가 형성되려면 5G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랍니다. AI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5G, 미국은 아직까지 5G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5G를 미국이 한답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지금 이거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크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추천하기 조금 버거웠던 게 뭐냐면 아픈 역사가 있어요. 5G는 된다 했다가 또 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또 한다 했다가 안 된다 이런 거 해서 긴가민가한데요. 자, 사시고 손절라인 며칠선? 11선 딱 잡고 이거는 정말 버릴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매도할 때는 뭘 잡아라? 수익 실현을 할 때는 목표가 또는 익절선을 설정하고 손절을 할 때는 손절가 또는 손절선을 설정하는데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고 반드시 손절선을 설정하랬죠. 그러니 사고 나서 제발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사기 전에 이거 나 며칠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얼마 가격이면 팔겠다라는 사기 전에 이미 그걸 좀 제발 설정해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지 마라, 매수하지 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 실현은 목표가 익절선, 손절은 손절가 또는 손절선을 설정하는데 그게 차트에서 여러 가지 나타났었죠. 아까 보이면 경동나비는 어떤 겁니까? 손절선을 11선이면 11선, 21선, 21선 자기 나름의 선을 설정해 놨으면 이 손실을 실제로는 거의 본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손실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점장님 종목을 좀 좋은 걸 알려주시죠. 여러분 10종목을 다 해서 10종목을 다 맞춘다면 그거 사기꾼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제게 100% 확실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제가 투자하는 종목, 어떨 때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 말고 아닌 종목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들 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지점장님은 좋은 거 먹고 우리한테는 찌끄레기 주는데 이게 아니고 단타 대응을 해야 될 종목과
이렇게 여러분이 추천해서 일주일, 2주일 볼 수 있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향이. 자, 정말 이 종목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실적인 미스가 나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그냥 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지점장님하고 수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면 안 돼. 이건 스스로가 선을 설정하라 했잖아요. 아까 제가 오이솔루션은 며칠선? 11선 또는 11선 맞죠? 네. 그 선을 벗어나면 여러분 알아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차라리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경동나비엔을 빨리 매도했다면 지금 이 선에서 121선에서 한번 사볼까? 할 수 있잖아요. 10만원대 버리고 지금 얼마에 사는 거예요? 8만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계속 그냥 방치해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잘 잡아라. 그리고 매수할 때 이미 그걸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하나엔진 보세요. 21선을 안 찍잖아요. 그럼 손절 라인 안 왔잖아. 그리고 위태위태하게 가면서 위로 올려놓잖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기가 손절 라인 있으면 그것만 지키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니 뭐 걱정해. 손절은 짧게 잡았고 수익은 크게 볼 건데 뭐 걱정돼요. 자기의 라인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서 지점장님 제 MTS는 11선이 없는데요. 자, 11선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11선은 보통 MTS는 그냥 5일선, 11선, 5일선 20, 60, 121선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11선이 저한테는 중요해서 이렇게 11선을 설정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마치고 나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제발 수익은 크게 가져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익절선을 설정하자. 그리고 제발 손실은 짧게 가자. 그리고 손절선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목 좋은 거 알려주면 뭐합니까? 자꾸만 본전되면 팔고 조금만 오르면 팔고 그리고 떨어지면 안 팔고 그러면 계좌에 계속 마이너스 돼가지고 저한테 야 김종배 지점장님 말 듣고 내가 다 샀는데 다 막 엉망이다 엉망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할 거는 그리고 또 정말 희한한 게 이렇습니다. 저는 종목 몇 개를 알려주잖아요. 꼭 뽑기를 해도 떨어지는 것만 뽑는 분이 또 있습니다. 뽑기도 좀 잘해주세요.